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속보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원래 생계급여가 20일경 지급이 되는데 정부가 생계급여를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붉은색 박스 표시를 했는데요. 11일부터 14일 전에 입금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통장에 183만원, 71만원 먼저 입금이 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긴급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윤 대통령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빠르면 추석 전인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입금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기초생활수급자 167만 명에게 약 7,600억 원 규모로 매달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 달 생계급여는 이달 중순 전에 빠르면 지급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 전후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2024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2인 가구부터 4인 가구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2025년 생계급여는 인상된 부분 반영해서 얼마가 될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받아도 생계급여 깎지 않겠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했고,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그동안 깎였는데 이 부분도 안 깎이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계급여를 확인해 보면은 2025년에는 141만원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4인 가구가 최대 3,086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매월 받는 금액은 195만원이 됩니다. 자,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보면은 상당 부분에 토탈 3,086만원, 이게 생계급여로 2,341만원을 받으시고, 의료급여로 14만원, 주거급여로 654만원, 교육급여로 77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합치면 3,086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셔는 안 될 부분이 2025년에 새로 신규로 매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늘어나는데, 그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드립니다.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월 10만 5천원, 5천원 인상이 되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면 월 20만 5천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와 통합문화 이용권 31만 4천원, 5만 3천원, 14만원을 더하면 51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2025년에는 매월 20만원씩 추가로 받는 거고, 에너지 바우처와 통합문화 이용권을 합쳐서 51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총 받게 되는 금액은 3,086만원 외에 농식품 바우처 월 1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10만 5천원, 20만 5천원과 51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2025년 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계급여는 일단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 종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금액이 똑바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자격이 되어서 새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현재 2024년에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71만 3,102원을 받으십니다. 매월 받으시는 거고, 4인 가구는 83만 3,572원을 받으시는데, 자, 이 부분은 2025년에 생계급여 195만원으로 매월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십니다. 자, 이번 달에는 20일 전에 1인 가구는 71만원, 4인 가구는 183만원이 11일부터 13일 사이에 혹시 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번 달 예외적으로 추석 전 지급으로 당겨졌다는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생계급여 각종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인 가구는 222만 8천원이고 4인 가구는 572만 9천원인데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우 중요한 표 정조화면으로 체크해 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를 받게 되시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에 대해서 드리기 때문에 1인 가구는 71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고 4인 가구는 183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생계급여가 20일 날 지급이 되는데 이번 달은 윤 대통령 특별지시로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아직 날짜는 확정 안 되는데 추석 전 지급한다고 하니까 혹시 통장에 미리 71만 원, 183만 원이 입금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당겨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 많이 걱정할 부분이 한 가지 생겨서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문자 많이 오죠. 선물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때 교모하게 문자로 URL 보냅니다. 그래서 URL을 눌렀더니 3억 8천만 원 사기당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온 듯한 스미싱 택배 문자 우리 집도 나도 예외가 아닌데요. 막상 이거를 당하게 되면 손이 벌벌 떨리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 얼마 전 은행원 출신인 제 지인이 바로 이런 일을 당해서 여러분께 대응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미싱이라는 용어, 이 문자 URL 스미싱이라는 용어 잘 알아야 되는데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이걸 눌렀을 때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당하는 게 바로 스미싱인데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예를 들어서 택배 주소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거 잘못 클릭하신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클릭했을 때 스미싱을 당해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자, 스미싱을 대처하는 방법 먼저 이거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게 손이 벌벌 떨릴 때 자, 118번 긴급 전화가 있는데요. 이 전화가 불법 스팸 대응 센터입니다. 자, 118번 잘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8번에 긴급 전화 하시면 이렇게 스미싱을 당했을 때 불법 문자 URL을 클릭해서 손이 벌벌 떨릴 때 여러분이 대응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스미싱 신문기사를 캡처를 해놨는데 이렇게 택배 문자 추석 명절 이용한 이 문자 URL 교묘해졌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길 바라고 절대로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명절 선물이 발송됐습니다. 정확한 배송을 위해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요 문구에 교묘하게 URL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이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그 순간 핸드폰은 더 이상 내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장의 돈은 털리고 불법으로 대출을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4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스미싱 문자 받았을 때 절대 URL 링크 클릭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 번째는 통신사의 소액 결제 방지 기능 활용해서 휴대폰 설정에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휴대폰 보안 기능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 스미싱 대비해서 평상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한 링크는 위험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 요거를 예방 조치로 먼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대응 방법입니다. 118번 긴급 전화를 해서 스미싱 당했을 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부가 8월 23일 날 긴급하게 시행한 제도가 있는데요. 자,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이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인데 여러분 반드시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이거를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하신 분과 신청 안 하신 분은 큰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도 탈탈 털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내 명의를 도용해서 1억 원 5천만 원, 2억 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들이 대출을 해서 대출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부가 전격적으로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이거 주거래은행에 신청하시면 바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출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라는 거는 이렇게 가입 즉시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이 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보이스피싱범들이 대출로 인해서 금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첫 번째,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내가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8월 23일 날 시행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주거래은행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꼭 체크하시고, 방송만 보시고 이 서비스를 신청 안 하시면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5천만 원 1억 대출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들이 받아서 빼갑니다. 신용카드 발급 받아서 나도 모르게 몇백만 원 끌고서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신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흐름도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주거래은행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내 명의를 도용한 부당한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개설 이런 거 다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차단되는 서비스는 이렇게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나도 모르게 내가 신청하지 않는 모든 개인 명의의 대출 거래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정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에 여신거래 안심 차단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되니까 추석 신권 밖으로 가실 때 반드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혹시 내가 정말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안심 차단 간단하게 해제하시고 대출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니까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근원 목소리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이스피싱범들의 실제 전화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먼저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차분히 확인하시고 이 쓰리고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끝부분에 보이스피싱 범의 리얼한 목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일단 이 보이스피싱 전화 문자 받았을 때 처리 절차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찰청 112번,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 신청 반드시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은행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지급 정지 신청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분증,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자, 이럴 때 손이 벌벌 떨리죠. 이럴 때 또 의심거래 URL 클릭했을 때 악성앱 설치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악성앱 삭제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어르신들 하시기 어렵죠. 이번에 118번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 그 자녀한테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 정지화면으로 자세한 절차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본인 계좌 지급 정지 신속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모든 은행 거래 일시에 중지시킬 수가 있고요. 은행 가시기가 어려우시면 콜센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가 있죠. 1588-9999 이렇게 해서 즉시 지급 정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카운트 인포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바로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 신청 PC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하셔야 되는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시면은 내 핸드폰 불법으로 개설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112, 금감원 1332로 전화 주시고 문자 스미싱 피해는 1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서 사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신속하게 계좌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는데, 계좌정보 통합 서비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시거나 PC 사용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뛰어가셔서 바로 정지하셔도 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대표 전화, 콜센터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PC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일괄 지급정지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악성앱 삭제 그리고 휴대전화 초기화가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피해 사례 신속히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사례 공유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찰청 국번 없이 112번,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번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 불법 문자 스팸 URL 잘못 눌렀을 때 118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싱 피해 시 각 금융기관 대표 전화번호인데요. 자, 국민은행은 1588-9999번, 또 우리은행은 1588-5000번, 부산은행은 1588-6200번 정지화면으로 전국 모든 은행 대표 전화번호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근원 목소리 연속해서 들어보실 건데요. 이거 잘 들으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한 쓰리고 일단 전화 끊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생계급여 183만원, 71만원 통장에 추석 전 입금된다. 당황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 특별 지시로 추석 전 지급 속보로 알려드렸고요. 지금 추석 선물 또 보이스피싱범이 극성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 방지하는 방법, 잘못하면 몇백만원, 몇천만원 그냥 눈 뜨고 당합니다. 이럴 경우 절대 당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범 목소리까지 확인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고요. 영상 뒷부분에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일단 저희가 해는 시간부로 본회 앞으로 금융권 전수조사를 할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본인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김영시 일당과 단돈 10원이라도 불법 자금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본인께서 진술하신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이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불법 대포 통장으로 간주해 동결 처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뭐라고 요즘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기가 많잖아요. 아, 네네네. 네, 사기가 많은데 지금 저랑 통화하시는 분이 정말 경찰분이 맞는지도 제가 그런 부분은 담당 저희가 검사님이 계시니까요. 본회 앞으로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뭐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리 사법기관이라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럼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사용 중인 운행권 간단히 진술 받겠는데 피해자 입증 조사는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에서 녹취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녹취 내용은 본인 진술 토대로 김영신 공판대 본인 앞으로 피해자 입증 증거 자료를 채택이 될 거고요. 본인께서 진술하실 때 아시는 내용만 사실 그대로 진술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뭐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만 19시에상 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증거 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까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실례지만 뭐 자택이십니까? PC방입니다. 예, 김명신 일당들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고가의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도마 이익금 받고 물품을 안 보내 금융 범죄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일명 먹튀 사건이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 차명 계좌가 사용되었고 근데 제 내리는 사인데 제가 어떻게 모르죠? 일단 통장번호 끝자리가 는 은행 차명 계좌고요. 이 김영시 전직 은행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한 거면은 제가 어플을 사용 중인데 거기에 그 계좌가 떠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김영시 일당들이 전산상으로 차명 계좌로 이로 인해서 범죄 저질른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동용당하신 피해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십니다.